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황준현입니다. DSP 강의 시험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 분석 및 해설과 레퍼런스와 퀘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SPWM 출력이 있고 16비트의 타이머, 프리스퀘어가 8, 그리고 주파수가 2kHz, 페이스 커렉트 PWM 비반전 모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포텐션 미터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 이를 매핑하여 0에서 80까지의 값이 A0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모스펫의 RC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소스 드레인 게이트를 알맞게 연결하고 차단 주파수를 약 80으로 설정한 뒤 LPF의 방식으로 저역통과 필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커패시터의 아웃풋을 관측합니다. 1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는 타이머는 16비트의 타이머 1, 프리스케어러는 8, 원하는 주파수는 2kHz입니다. 2kHz의 주파수를 만들기 위하여 아두이노의 시스템 주파수를 고려하면 16MHz, 주기는 625 마이크로세크입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여 n은 프리스케일러 8, 그리고 시스템 주파수는 16MHz를 적용하면 탑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탑값을 매트랩을 통하여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50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프리스케일러가 8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클럭입니다. 프리스케일러가 8이 되었을 때 진동수는 8분의 1배 감소하고 주기는 8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반전 모드 PWM을 만들기 위하여 데이터 시트를 보면 COM1A1, COM1B1이 모두 1이 되고 WGM13과 WGM11이 1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레지스터 조건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이즈 커렉트 PWM을 출력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TCCR1A에 적용을 하면 왼쪽과 같고 TCCR1B에 적용하면 오른쪽 코드와 같습니다. 이를 아두이노 코드를 이용하여 하단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DR-B를 통하여 9번과 10번의 PWM 핀을 출력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페이즈 커렉트 PWM 모드를 설정한 뒤 2kHz를 출력하기 위한 조작으로 프리스케어러와 탑값을 설정하고 ICR1에 탑값을 넣습니다. ICR1에 OCR1A의 비율을 통하여 9번 핀의 듀티 사이클이 설정됩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0.5ms, 2kHz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른쪽 하단과 같이 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듀티 사이클은 약 0.4%의 최대 오차를 가지고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PW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바로 SPWM입니다. 그럼 먼저 SPWM의 출력 화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매트랩의 시뮬링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트랩 시뮬링크의 블록 선도입니다. 시뮬링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샘플링 시간을 0.05ms로 설정하여 캐리어 웨이브의 1주기당에 10개의 샘플링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겠습니다. 페이즈 코렉트 웨이브를 캐리어 웨이브로 주파수는 2kHz, 사인 웨이브를 리퍼런스 웨이브로 주파수를 0에서 80으로 설정합니다. 주파수가 0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WM과 같이 듀티 사이클이 일정하고 50%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0초가 8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5ms의 캐리어 주기마다 서로 다른 듀티 사이클이 출력이 되고 리퍼런스 주기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퍼런스인 사인파가 캐리어 파형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이 1이 되고 리퍼런스인 사인파가 캐리어 파형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TOI21을 1로 설정하여 인터럽트가 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아두이노 코드에 반영합니다.
또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ISR이 발동되는 시간 간격은 앞에서 설정한 0.5ms마다 오버플로우로 클리어될 때라고 고려하면 0.5ms로 더하여 실제 시간을 반영합니다. 0.5ms마다 밀리스 함수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탑값과 OCR1A의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위에 코드로 아두이노 시리얼 플로터를 통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이 SPWM의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에서 보면 앞선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파형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티 사이클이 점점 증가하다 감소하는 SPWM의 파형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가변 저항을 이용한 ADC 입력 부분입니다. A0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고 A0에서 입력받은 값은 PWM의 방식을 통해서 0에서 102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매핑하여 0에서 80까지의 값을 입력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로도에서는 1kΩ의 저항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였고, 이는 전압 강화를 발생시킵니다. A0에서 받는 최대값이 931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매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0에서 80의 사인 함수의 주파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를 가진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선형 결합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풀이의 급수라고 부릅니다. 한 개의 주파수로 이루어진 정형파의 경우에는 한 개의 사인 파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사인이 더해진 경우에도 삼각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사인 파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텝 펑션과 같은 함수는 코사인과 사인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고,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여러 파형들이 합성하여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도출한 SPW 또한 일반적인 스텝 펑션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풀이의 급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정형파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패스트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주파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주파수 또한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의 공식을 통하여 차단 주파수를 설정하고, 차단 주파수를 결정하면 0.2 헤르츠 정도가 되고, 이를 RC 로우 패스 필터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차단된 파형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스펫의 구성과 회로 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은 가장 크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모스펫의 결선은 게이트 부분은 SPWM을 출력하는 디지털 핀 9번 핀에, 그 다음에 드레인은 로드 출력 부분에, 그리고 소스는 커먼 GND에 연결합니다. 모스펫의 기능은 듀티 사이클과 펄스 폭에 따라 출력을 제어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은 다음과 같고, 저항으로는 3.3kΩ, 1kΩ, 100kΩ이 사용되고, 포텐셜 미터는 10kΩ이 사용됩니다. 아두이노 핀의 결선은 A0, GND, 디지털 핀 9번 핀, 아두이노의 전원을 USB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관측한 결과 리퍼런스 파형과 거의 유사한 파형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C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기 전보다 파형의 진폭이 줄어들고 주파수가 큰 성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퍼테이션 미터를 통해서 값을 조절하는 경우에도 파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프리의 급수를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는 정형파에서 약 52번째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0.2Hz보다 큰 주파수를 가지는 파형이 크기가 감소를 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드 플롯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차단 주파수는 0.2Hz, 그리고 W는 오메가는 0.44.75 라디안 퍼 세크에서 브레이크 코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로우 패스 필터의 전후 비교 그래프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퍼런스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아두이노 코드를 통해서 실제 회로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레퍼런스 두 번째입니다. 매트리얼과 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SP 교육 강의 자료 및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였고,
또 SBWM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트랩의 시뮬링크와 계산 부분을 활용하였고, 피스파이와 팅커캐드랑 데모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두이노 튜토리얼에서 PWM이 무엇인지 확인하였고요. 아트메가 관련된 데이터 시트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조금 더 정밀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SBWM의 출력 부분입니다. 모든 DT 사이클이 다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정된 값이 아니라 DT 사이클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트랩에서 사용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바로 차단 주파수를 설정하고 또 데이터를 몇 개를 추출하고 샘플을 추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차단 주파수가 설정된 부분에서 급격하게 값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퀘스천 부분입니다. 해당 PPT나 발표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블로그랑 유튜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